네, 미리네 라이브 돈돌입니다. 지금 토트넘이 바로 어제부터 엄청난 행보를 보여주고 있어요. 물론 수면 아래에서부터 이 파라티치 단장의 지휘 아래서 수많은 작업들을 이제 치밀하게 진행했을 거고 그 결과물이 지금 기자들을 통해 드러나는 거기 때문에요. 이걸 두고서 우리가 갑자기 왜 이래? 무슨 일이야? 할 건 아니지만 그래도 적어도 토트넘이란 팀이 그동안 보여줬던 이적 시장에서의 실망스러운 모습들 우리가 익히 알잖아요. 굳이 언급하지 않더라도 정말 우리가 익히 알고 있죠. 그러나 이번만큼은 분명히 다릅니다. 프레이저 포스터, 이반 페리시치까지 알짜 영입을 하더니 이제는 단돈 2,500만 파운드 정도, 400억 정도죠. 이 금액만으로 프리미어리그의 최상위 수준의 수비형 미드필더 이 비수마 영입을 거의 확정 지었어요. 자, 그리고 추억의 스타죠. 토트넘의 전성기를 구가했던 데스크라인의 핵심이었던 이 크리스티안 에릭센의 복귀가 가시권에 들어왔다라는 내용이 있어서 이거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에릭센은 30살이에요. 기본적인 프로필에 대한 설명을 더 이상 할 필요 없죠. 그만큼 인지도가 이미 엄청나고요. 미드필더 쪽에서는 탑급의 실력을 찍은 선수입니다. 특히 토트넘에서의 활약이 대단했는데요. 2013년부터 시작해서 2020년까지 약 7년을 함께했습니다. 이 기간에 305경기에 나와서 69골, 89도움이라는 특히 도움 기록은 이 토트넘 역대 통틀어 최다 도움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팀에서의 도움이 역할 대단했고요. 그럴 수밖에 없었던 건 에릭센이 페이스가 워낙에 정말 정확합니다. 또 시야가 넓고요. 왼쪽 끝에서 오른쪽 끝으로 공을 돌려버리는 전환 능력, 전 세계 통틀어서도 아마 탑급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 또 기회를 만들어내는 이른바 킬러 패스라고 하죠. 아마 플레이메이커 성향을 보이는 선수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능력일 텐데 이게 또 에릭센의 주 무기입니다. 얼마나 이 선수가 대단하냐면 한 예를 들어볼까요? 에릭센이 부상을 털고 브렌트포드에 올해 2월 말부터 뛴 거죠. 근데요, 이 시점 이후에 프리미어리그에서 기회 창출을 가장 많이 한 선수가 누구냐 했을 때 여러분들 에릭센이 3위에 든다고 합니다. 통계 매체 스쿼카가 발표한 자료를 참고한 건데요. 맨시티의 케빈 데브라이너가 42회, 그리고 아스날의 웨데고르가 38회, 역시 웨데고르도 참 미래가 더욱 기대되는 선수죠. 그리고 크리스티안 에릭센이 30회로 이 부문에서 3위에 이름을 올린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토트넘 경기를 보면서 가장 아쉬운 게 뭐죠? 네, 맞아요. 전방은 이쯤 하면 된 것 같죠? 손흥민, 케인, 쿨루세스키. 또 저마다 능력이 다 달라서 수비수들이 힘들어합니다. 손흥민 선수는 수비 뒷공간을 마구 파고 들어가서 이 키퍼의 1대1 찬스를 놓치는 법이 없죠. 그리고 케인은 버텨주고 정말 많이 뜁니다. 헌신하고요. 역시 무시무시한 결정력 대단하죠. 그리고 쿨루세스키는 우리의 셉셉이죠. 연계가 참 대단해요. 크로스도 준수하고요. 다만 아쉬운 게 이 중원 2선에서 공격진들을 받쳐줄 만한 플레이메이커의 부재라는 거죠. 호이비에르나 벤탄쿠르, 물론 대단하지만 빅클럽들을 상대하기엔 아쉽다는 평가가 여전합니다. 그래서 간혹 케인이나 손흥민 선수가 막히는 날이 오면 좀처럼 답을 찾지 못하는 토트넘 많이 보셨을 거예요. 하지만 에릭센의 합류가 만약에 이뤄진다면 이런 답답함이 적어도 좀 해소가 되겠죠. 그러면 과연 에릭센은 이 친정팀인 토트넘으로 돌아올 것이냐, 이게 이제는 정말 중요한 과제가 되어버린 순간입니다. 영국 매체 데일리 메일에 따르면요, 에릭센이 브렌트포드와의 재계약을 거절했다고 합니다. 6개월 단기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에릭센이 맘만 먹으면 연장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물론 심장 문제로 축구 생활을 마감할지도 몰랐던 에릭센을 받아줬던 브렌트포드죠. 이 고마운 팀의 연장 제안을 단칼에 거절하고 다른 팀을 찾아간다? 글쎄요, 브렌트포드, 그리고 브렌트포드의 팬 입장에서는 좀 서운할 수는 있겠죠. 그래서 그런 내용의 기사들도 참 많이 나왔던 것 같은데요. 에릭센의 실력을 감안할 때 이 팀에 있기는 사실 아쉽습니다. 또 나름 쏠쏠한 활약을 통해서 에릭센이 오기 전에 분명히 강등권에 있었던 브렌트포드를 분명히 13위라는 비교적 안정적인 순위에 올려놓는데 가장 큰 활약을 했던 에릭센이죠. 그러니까 에릭센 입장에서는 좀 할 만큼 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요, 이렇게 잘하는 에릭센을 원하는 팀은 어디고 또 에릭센 본인은 가고 싶어하는 구단이 어디냐, 이게 지금 중요하죠. 에릭센이 힌트를 하나 남겼습니다. 직접 보는
본인의 입으로 말한 건데요. 나는 챔피언스 리그에서 축구를 하고 싶다. 다만 이것이 내게 필수적인 것은 아니다. 정말 보기에 따라서는 간제비 같은 멘트를 남겼어요. 어쨌든 챔스에 나가는 팀에 가고 싶다. 요건 분명하죠. 요거는 명분이 될 텐데 일단 에릭센도 나이가 꽤 있습니다. 30살입니다. 언제까지 팀을 마구 옮겨 다닐 수는 없는 상황에서 좋은 팀에 가고 싶은 마음은 선수라면 당연하죠. 자, 여기에서 파이팅을 붙은 팀이 있습니다. 그거는 토트넘과 맨유인데요. 물론 뉴캐슬 얘기도 나오지만 좀 더 유력한 거는 이 두 팀입니다. 사실 토트넘이야 에릭센이 뛰었던 팀이고 원래 꾸준히 얘기가 나왔죠. 또 콘테 감독이 에릭센은 인터밀란에서 직접 지휘한 경험도 있습니다. 그래서 확률이 제일 높지 않을까 싶고요. 맨유는 지금 웬만한 매체들 또 온스테인 기자가 언급한 거 보니까 이 딜이 들어간 건 맞아 보여요. 또 무엇보다 맨유에 새로 부임한 테나하 감독이 에릭센을 원한다는 내용도 많이 들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볼 때 맨유와 토트넘 이 두 팀을 넘어서는 네임밸류의 팀들의 제한이 없어 보입니다. 에릭센은 분명히 월클에 근접한 미드필더지만 나이도 있고요. 또 부상의 리스크가 있어서 준수한 미드필더를 이미 보유한 빅클럽이라면 굳이 원하진 않겠죠. 자, 그러면 에릭센 입장에서만 생각해 보자고요. 토트넘과 맨유를 두고 봤을 때 명분과 실리 정도로 판단이 될 것 같은데요. 명분이란 건 본인이 우승을 원한다고 입으로 말했잖아요. 또 큰 무대를 원한다고 했죠. 그래서 예전에 본인이 토트넘을 제발로 나간 거잖아요. 이렇게 볼 때 역으로 이제는 챔피언스 리그에 나가는 다음 시즌에 나가게 되는 토트넘이 분명히 맨유보다 매력적입니다. 또한 콘테 감독과 옛 동료들 그리고 본인을 원하는 팬들이 있는 이런 토트넘에 가는 게 적어도 적응의 문제에서 볼 때도 괜찮죠. 맨유로 갈 이유가 현재로서는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다만 맨유를 선택할 때는 부차적인 것들이 따라오겠죠. 이를테면 연봉일 수도 있고 아무래도 토트넘보다는 맨유가 제시하는 연봉의 수준, 주급의 수준이 훨씬 높겠죠. 또 돈이라는 건 현실적인 거니까 이 분명히 고려 요소가 됩니다. 글쎄요. 현재로서는 또 우리가 아예 알 수 없는 이 추측의 영역인데요. 토트넘을 나갈 때 레비 회장을 포함한 이 구단 수뇌부와의 어떤 악연 이런 것들도 무시할 수 없겠죠. 행복하게 나간 건 절대 아니기 때문에요. 그래서 만약에 에릭센이 토트넘으로 오지 않는다? 그러면 이 구단과의 관계 같은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도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에릭센은 지금 자유계약 신분이고 여전한 실력을 자랑하고 있기 때문에 거치가 어떻게든 올 여름에 정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현재 나온 팀들 중에는 토트넘이 가장 유력해 보이는 것도 사실이에요. 다만 연봉 문제 또 그리고 우리가 현재로서는 알 수 없는 구단과의 관계 등으로 인해서 어그러질 가능성 분명히 존재하죠. 이적이란 건 늘 그런 거니까요. 어쨌든 현재 토트넘과 링크가 되고 있는 그 어떤 미드필더보다 토트넘 공격진과의 연계가 좋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에릭센이 합류한 토트넘 벌써부터 기대가 됩니다. 에릭센이 와서 제2의 데스크라인 꼭 만들어줬으면 개인적으로 좀 좋겠고요. 또 토트넘의 긍정적인 소식이 참 가득한 요즘인데요. 얼른 시즌이 개막하기를 바라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또 핫한 소식이 있으면 바로 영상 켜서 만들어 드릴 테니까요. 그 다음 영상 기대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여러분 안녕!